화면에 보시는 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관, 특히 북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엿볼 수 있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정인 특보의 폭탄 발언을 이 외신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시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문정인 특보가 귀국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갑시다. 경고를 했었다고 했는데. 경고를 무슨 경고? 자, 갑시다. 이게 14시간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은 이거 말이야. 그리고 뭐 이게 문제가 됐다고 그래. 자, 됐어요. 보니까 의견 없으니까. 이 사람들 참 옥두새로 무슨 모습이냐.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만. 야, 피곤하니까 그만. 너 그만. 예, 물론 장시간 비행을 하면 좀 피곤할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뭐 문정인 특보가 아마 저렇게 화나신 모습은 저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이제 그 발언의 파장 자체가 이제 간단치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내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정인 특보는 뭐 자타 공인하듯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멘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교안보 라인이 대부분 또 문정인 특보와 연결되어 있는 분, 아주 친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틀은 이제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도 아시겠지만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문정인 특보를 아주 옹호하는 발언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에서는 사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과 지금 상당히 좀 간극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과연 그럼 청와대가 문정인 그 특보한테 경고를 했느냐 이런 것도 좀 의아심을 나타낼 정도로 지금 어떤 서로 좀 감이 다른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문정인 특보의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걸 과연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았느냐 말았느냐 그 어떤 시점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문제 그런 것에서 좀 속도의 차이가 날 뿐이지 실제적인 큰 틀 자체는 저는 공유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뭐 저게 보니까 새벽 4시고 대단히 이른 새벽에 공항에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발언을 보면 저 박상원 소장님 예. 학자로서 한 얘기라고 본인은 이제 좀 약간 평가절하 본인 스스로의 발언을 무게감을 떨어뜨리는데 이것 또한 좀 무책임한 얘기는 아닌지 싶은데요. 아니 지금 논란이 되는 대목이 문정인 특보의 그 논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특별보좌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미국 가서 미국 줘야 되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저게 보좌관의 자세냐, 비서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국내 여론이 지금 비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정인 특보 같으면 좀 짜증스러운 반응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굉장히 민감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 문정인 정말 특보가 교수 입장에서 교수로서의 소신을 얘기한 것이다. 그다음에 청와대가 경고를 했다 했는데 저는 이게 미국 조약에 대한 간보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어차피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라든지 전략자산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어쨌든 북한이 메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대북 정책의 조타수인 문정인 특보가 하나의 기조를 미국 조회에 던져봄으로써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미국의 의회라든지 이쪽 반응을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획되고 계산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그렇지가 않다면 거침없이 그냥 학자의 소신으로 얘기했다라고 문정인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그 논리의 잘못보다는 보좌관이 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개인의 소신을 필터링 없이 저렇게 막 던져도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한미 관계에서 그런 비판이 있지만 뭐 정확한 팩트는 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어떤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하에서 문정인 그 특보의 미국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저도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특보가 이렇게 미리 가서 좀 폭을 넓혀놓고 대통령이 가서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특보의 발언이라는 게 조금 이제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국 쪽의 반응을 미리 떠보고 또 이제 이 말 자체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을 해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굿캅, 배드캅 같은 뭐 나쁜 경찰, 좋은 경찰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서로 어떤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에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떤 이 정부도 들어서서 처음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고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 우리 아주 가장 중심적인 기축 동맹으로 한다면 좀 더 좀 모험적인 그런 너무나 좀 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한미 FTA를 가면서 그때 이제 광우병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후폭풍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위가 많이 이어지고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 굉장히 혼란의 큰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혹여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로우키로 즉 낮은 수준에서 또 안정적으로 사실은 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어버리면 실제로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뭔가 조금의 이야기만 조금 하더라도 국내에 올 수 있는 파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악수할 때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 메르켈 그 총리 같이 악수를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조금의 어떤 문제의 어떤 그 간극이 벌어진다면 실제 국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양측이 뭔가 좀 이겨내는 듯한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갖게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쟁점화시킨 것이 아닌가 또 논란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엇박자 우려를 하셨는데 오늘 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는 아니고 어제죠. 이 남북 단일팀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추진한다라는데 저 이수희 변호사님 예. 시점이 맞는가 여부에 대해서 글쎄 좀 저 얘기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도정환 장관이 하고 청와대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정책 조율을 해가면서 저런 말씀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도 장관의 개인적인 그 본인의 견해에 따른 그 정책 추진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거든 여하튼 이번 정권에서의 그 인사들이 동일한 비슷한 대북 그 관을 갖고 있는 대북 정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는 뭐 지금 명약관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정황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햇볕으로 해야 되느냐, 강경으로 가야 되느냐 정답이 없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다만 위험성이 그나마 더 적고 그리고 현실성이 그나마 더 많은 그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대북 정책으로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핵 보유라든가 뭐 원벽 그 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트럼프의 그런 그 좀 독특한 성향들 그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런 그 뭐랄까요 정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기에 적절하냐? 예.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계속 그 의심을 사게 하는 거죠. 하나만 추가드리면 이제 그 도종환 장관이 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제 그 공동 분산 개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식령 스키장이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인데 실제로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이 투입되는데 이게 지금 대북 제재를 어기고 서방 국가에서 다 그러니까 수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 차원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스키장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을 동경 공동 개최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밀한 문제까지도 과연 좀 그 조율을 하고 나온 발언인지 정교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는 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게 화해 협력 정책을 기조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의 스탠스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이현정 의원 지적하신 바처럼 이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문정인 특보 미국 발언도 그렇지만
지금 인비어 문제하고 미국 내의 여론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굳이 이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엔 제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화체육부 장관이 툭 던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석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조율되면서 특히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여론이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민감한 소재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국이란 파트너도 있고 중국이란 파트너도 있고 또 세계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김정은이라는 존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툭툭 던졌을 때는 특히 뭐 미국과의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런 뭐 한미 장관을 준비하는 주무장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왔을 때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이 또 이렇게 갈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 제대로 된 그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형태로 좀 중구난방 내지 극단적인 아마추어리즘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은 기저에 굉장히 깊게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일단 뭐 체육 관련해서 주무장관이긴 합니다만 이제 통일부 외교부와도 좀 협상을 그렇죠. 해야 되는 네. 얘기이신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소행이 또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바로 무인기인데요. 오늘 국방부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분석 결과 금년 5월 2일 북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북한의 무인기가 송주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 후 복귀 중 추락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하였다. 송주 기지와 우리 전방 지역에 군사 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예, 뭐 군사 첩보도 수집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사진도 550장이나 찍혀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진 자체가 뭐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예전에 이제 2014년도 연평도에 왔던 무인기보다는 주행 거리가 배로 많아졌고요. 엔진 자체가 좋아졌다 하기 때문에 북한의 기술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 이대로라면 진짜 이 성주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무인기 자체가 발견된 것도 문제고 결국 남북 관계가 아직까지도 어떤 따뜻한 상황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 발견된 것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입니다. 글쎄요, 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긴 하지만 북한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인기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문 대통령의 첫 언론 인터뷰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해봤습니다.